안녕하세요.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모다 언니입니다. 오늘은 운전하면서 촬영할 거예요. 오늘은 짧게 좀 경력 단절되시고 결혼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.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는 분들, 근데 뭔가는 막연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. 저도 결혼하고 그런 좀 시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냥 저는 우선 목표라는 거를 정하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그 원하는 바에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진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 끝이 내가 처음 원한 곳이랑 100% 일치한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바로 도달한다고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. 그 이유가 제가 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. 그 열망으로 그치지 않고 열망을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게 학습하고 움직이고 또 사회로 나와서 실현시키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수정되면서 그 부분에 좀 다가와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 상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도 결혼을 하고 사회에 단절되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.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결혼 이전에 다녔던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하찮은 중국어 실력으로 그걸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사무직 같은 데서 일하거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사실 3번을 배제했었고요. 그냥 3번을 할 바에는 1번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근데 1번은 정하기 싫으니까 2번 중국어, 하찮은 중국어 실력을 키워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. 제가 바로 한 것은 그 전화 중국어라 그래서 그때 12, 3년 전만 해도 전화 중국어가 이제 좀 나왔을 때였거든요. 전화로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중국어 하는 거 그걸 좀 끊었어요. 그걸 끊었고 니하오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그래 인사말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인사말을 하자는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돼서 13년째 전화 중국어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. 물론 지금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좀 이렇게 가끔 전화를 못 받는 날도 있지만 업무 중에도 중국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화 중국어를 굳이 유지하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13년 동안 계속된 이 부분이 좀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중국어를 시작으로 HSK 자격증을 다시 취득했고요. 5급까지 취득했습니다. 6급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. 그리고 막연하게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통역 그 부분으로 키워나가면서 중간에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매우 쉬운 건 아니었었어요. 한 번에 그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뭐 다음 해에 딴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뭐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증이 잘 따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특히나 관광통역 안내사를 땄을 때 제가 1회 면접, 관광통역 안내사도 필기, 실기가 이제 면접 이런 게 있는데 떨어졌어요. 떨어져서 못해먹겠다 안 할래 막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좀 안 했다가 이 두 번째 해에 다시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그냥 한번 볼까? 이런 마음으로 봤어요. 근데 대신 공부는 안 했지만 정장 갇혀있고 면접이니까 정장 갇혀있고 머리에 망하고 아무튼 막 이러면서 갔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. 태도를 보나? 내가 그 전해 태도가 안 좋았나?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.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 됐다기보다는 운으로 좀 된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. 물론 1년 동안 그 전화 중국어는 꾸준히 했으니까 그 덕인가 싶은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. 네. 근데 열심히 이 꼴은 성공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제가 만약에 그 해에 포기하고 시험 본다는 그 행위를 안 했다면은 못 받겠죠. 합격은 못 했겠죠. 그러니까 무모하게 공부하지 말고 시험이나 봐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. 그래도 제가 그 2차 시험 볼 때쯤에 임신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이 사실 공부할 여건도 잘 안 됐어요. 근데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가보자 하는 그게 잘 돼서 붙은 것 뿐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여건이 그럴지라도 생각보다 운 좋게 잘 될 수 있다 그냥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의료 코디네이터 시험까지 봤는데 사실상 1차 통과하고 2차가 의료 코디네이터는 다 통과가 안 됐어요. 중국어 실력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나를 위해 병원을 위해 환자를 위해 내가 통역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환자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좀 이렇게 막연하게 좀 벽에 갇힌 느낌이 있었어요. 왜냐면 목표였던 의료 코디네이터가 이제 그 과정을 포기를 해버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집 인근에 중개사님께서 중국어 잘하면 너가 나를 도와서 중국인한테 좀 이렇게 부동산 좀 소개해볼래?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냐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잖아. 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부동산 외국인이 사면은 비자 받을 수 있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뭐지? 그게 뭐든 난 좋아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렇다고 그 중개사님이 계신 뭐 사무실로 취업한 건 아니었었고요. 너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. 내가 너 필요하면 부를게. 뭐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.
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감사했어요. 근데 아저씨 연락이 없더라고요. 중개사님 연락이 없더라고요. 저는 그 제도가 무엇인지, 그게 어떤 제도이며 어떤 조건으로 외국인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 숙지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. 손님이 없었겠죠.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됐어요. 그냥 찾아보니까 사람이니 이건 잡코리아 이런데 공항에서 외국인 응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우리 집 공항에서 가깝고 일이나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에 공항 공사는 아니고 외주 주는 그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력서가 합격한 거예요.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중국어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. 아마 제가 제일 못했을 거예요. 근데 그때 면접 갔을 때 종이 하나를 주시더라고요. 이거 숙지하고 10분 동안 숙지해. 그리고 면접 볼 때 이거 내용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얘기하고 토론할 거야. 막 이제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큰일 났다. 내 중국어 실력에 이거 10분 본다고 해서 되겠어? 사실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 중개사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도와달라고 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.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죠? 저 그래서 합격했어요. 면접에서. 사실 태도가 좋아서 합격했다 그러시더라고요. 너가 중국어는 제일 못했는데 근데 너 태도가 너무 열정적이라 너 뽑았어 라고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중개사님 덕에 그걸 숙지했으니까 뽑혔죠. 솔직히 그 숙지도 안 됐으면 그 토론에서 입도 뻥끗 못했을 텐데 그게 됐겠어요. 그래서 사실 좀 소름이었어요.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일했을 때 비자가 너무 재밌더라고요. 외국인 비자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 재밌는데 왜 나왔냐, 너 거기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지금 거기 안 다니거든요. 네, 앉아서 손님만 오는 게 너무 지루했어요. 재미없고. 네, 그래서 좀 돌아다니고 계약하고 좀 적극적인 활동이 좀 좋아가지고 나와서 중개사 자격증 따고 행정사 취득해서 지금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주 업무가 외국인, 그 중에서도 중국 국적이 가장 많고요. 비자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굉장히 돌아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재밌어요. 저는 복잡한 비자가 너무 재밌어요.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처음 의료 코디네이터 꿈을 꿨던 것도 이 과정에 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. 그리고 전화 중국어, 지금까지 하는 이 전화 중국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. 왜냐면 제가 중국어가 사실 지금도 그렇게 능통한 건 아닌데 원하는 바의 뜻은 100% 다 전달을 해요. 그리고 그 중개사님이 저한테 그거 얘기해 주셨잖아요. 그거 저 숙지했잖아요. 사실 그 덕에 공항을 들어가게 된 거고, 그 덕에 비자를 알게 된 거고, 그죠? 재밌다는 걸 알았고, 외국인한테 좀 뭔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면 뭘까 생각하다가 중개사와 행정사까지 취득하게 돼서 지금 어쨌든 최대한 제가 원하는 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10년. 근데 이 10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꿈꾸고, 그죠? 공부가 끝이 아니라 취업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또 사회 경험을 하면서 취업을 했다가 나오는 게 실패는 아니에요. 그 과정에 분명히 얻어내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창업이란 걸 해서 행정사 자격증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하고 제 손님들도 제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물론 먼 훗날에 제 지금 상황이 또 다른 무언가의 발판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완성이 아니라 이것도 어딘가로 최종으로 가는 당연히 중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제 상황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하는 일도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요.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얘기 드렸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, 목표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사실 처음부터 100% 완벽한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거든요.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대신 방향은 조금은 갖춰 나가야 돼요. 이런 거를 하겠다는 방향은 조금은 갖춰 나갈 때 계속된 수정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수정이 결코 실패는 아니에요. 우리가 운전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거는 나이가 되고 운전을 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졌고 나이가 되고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운전을 하려면은 차를 빌리든 차를 친구한테 빌리든 뭐 어디 빌리는 곳에서 빌리든 차를 빌리고 아니면 계약을 해서 사든 하고 차를 몰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 행위가 돼야 되고 차를 많이 몰고 다닐수록 그 역량이 늘어나잖아요. 그죠? 운전의 역량도 늘어나듯이. 그리고 그게 뭐예요? 목적. 부산으로 가든 대구로 가든 대전으로 가든 그 목적이 설정됐을 때 또 한 길로 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길로도 통해서 부산으로 갈 수 있듯이 목적도 조금 수정될 수 있고 당연히 과정도 조금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수정되는 게 결코 실패는 아니고요.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맞는 일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만족감을 얻어가는 일과 시간들을 보낸다면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. 남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뭐 끄적이는 글 쓰는 것도 좋아. 그걸로 행복감을 얻어. 저는 그것도 만족이라고 생각해요. 꼭 어디서 번듯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와 같았던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운전하면서 찍어서 눈 맞추고 이런 것도 못했지만 제
의미가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감합니다.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모다 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